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저희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방학은 아니고 계약을 했는데 온라인 계약이라서 가정 주부의 삶을 좀 살다가 요번 주부터 이틀이나 이제 강의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순차적인 그 오프라인 계약을 하는데 맨 끝에 걸렸어요. 6월 1일 날 계약을 해요. 다른 애들은 이제 5월 13일인가 그때부터 계약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3, 4, 5월 3개월 동안 애들하고 진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일단 애들 먹이는 게 너무 힘들고, 애들이 아직 뭐 대학생 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없으면 또 항상 라면만 끓여 먹고, 그다음에 게임만 하고, 어저께 또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게임 무제한을 또 한번 풀어줬더니 또 너무 좋아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애들이랑 막 옥신각신 하고 있다가 지금 어저께 이제 강의 잘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상 사태는 좀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의 모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지금 시험 보기 위한 다시 모드로 정확하게 이제 오려면 모여서 뭐 모의고사도 이제 6월에 저희가 계획 중이고, 꼭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이제 자기의 그 성적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하고 저희가 채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름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지금 면대면 컨퍼런싱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게 무리겠다 싶어서 작년 모의고사 7, 8월을 이제 오후 특강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뭐 카페를 통해서나 또는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6월 이제 이전에 우리가 약간 풀어졌다거나 또는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다시 이제 공부 모드로, 공시생 모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을 이전하는 바람에 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들이 많아지셔서 해커스에서 이제 출판사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탈락이 됐어요. 이제 선별되신 분만 책을 새로 내고 저는 책을 새로 내지 못해서 보시다시피 2020이라고 써 있지만 이제 작년 교재입니다. 작년 교재는 작년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려드렸는데, 보시면 그 작년 기출문제 제가 17페이지 정도 이제 해서 보충 자료로 드렸거든요. 그 보충 자료를 보면 표지가 있어요. 표지를 왜 만들었냐면 이거를 인강 선생님들은 출력한 다음에 저같이 스프링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하고 여기 박으시면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그 답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끔 그나마 배치한 겁니다. 좀 보기 편하게. 알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다 찍지 마시고 옆에를 찍으시면 왼쪽 문제, 오른쪽 답, 또는 한 페이지짜리는 이제 왼쪽의 문제 답 다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 거니까 그 취지를 맞게 이제 해주시고,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2020년 문제를 보시면 맨 처음에 각 챕터마다 마인드맵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맵이 요번 기출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마인드맵을 이제 새로 이렇게 좀 드렸고요. 마인드맵을 새로 드렸으니까 이 새로 드린 것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쭉 15장까지 다 드렸죠. 다음에 만약에 그 챕터에 2020년 기출 문제가 있다면 기출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는 방식으로, 좀 어수선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장은 마인드맵이 있고, 그다음에 2020년 문제는 없습니다. 2020년 문제는 그 챕터 2부터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마인드맵을 보고 2020년 책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문제는 2009년 이후에 모의평가부터 있습니다. 이 전 평가 문제는 제가 3, 4월에 했던 관연도 기출 문제 평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고, 근데 원래 요번에 이제 09년도 모의고사 이후로 이제 드리려고 했으나 요번에 이제 작년 교재를 쓰기 때문에 05년도 이후, 그러니까 09년도부터 05년도가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도 책에 있는데 또 안 하고 넘어가기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09년도까지 듣다가 만약에 08년도, 07년도는 3, 4월에 들었다 그러면 뭐 나가셔도 되고, 인강은 뭐 끊으시고 시간을 확보했다가 다른 거 뭐 들으시고 하셔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겠고, 문제는 다 해서 3, 4월 그 관연도 기출문제 특강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08년도부터 05년도까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한 페이지에 다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배열을 하는데, 두 페이지가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이제 그 4페이지 넘어갈 때는 보통 짝수 배열을 맞춰가지고 답안을 보기 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어차피 답을 봐봤자 치팅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밑에다가 실어서 옆에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지만,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답이 있으면 살짝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뒤쪽에다가 배열을 해서 한번 풀어볼 수도 있게끔 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다 풀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니까 두시고, 다음에 배점은 2013년 이전에는 배점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죠. 객관식 문제는 뭐 1.5점 뭐 그런 배점이라든지 또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25점 배점, 20점 배점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문제만 배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우리 기출문제를 이제 집어넣었던 마인드맵을 잠깐 보면 마인드맵에 1, 2장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1, 2장은 사실은 원래 하나로 묶여도 되는 것인데, 제가 교재 구성을 할 때 1장의 내용은 보통 그냥 Language Acquisition, First Language Acquisition 포함해서 General한 Language Acquisition의 내용을 이제 실었고, 다음에 챕터 2에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이제 핵심이 이게 되는 거죠. 크라시안의 5 하이포시스,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인터액션 하이포시스, 다음에 아웃풋 하이포시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2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GPD라든지 레귤레이션, 스캐폴딩이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유세이지 베이스드 러닝, 그다음에 컴피티션 마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1장에 실어서 좀 경중을 달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쪽 그 네이티비스트 여기 말고 크라시안의 5가지 가설하고 이쪽 아웃풋 하이포시스와 인터액션 하이포시스, 이게 이제 중심이 되겠고요. 여기 처음에 보면 5가지 가설이 있는데 내추럴 오더가 09년도 논술 문제에 나왔습니다. 사실 내추럴 오더가 가장 쓰이지 않아야 되는 가설인데 사람들이 방심할까봐 이제 이렇게 문제 출제한 것이니까, 우리가 반대급부에 있는 또는 약간 등한시 여길 수 있는 요소들까지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theory의 information processing의 declarative knowledge가 이제 procedural knowledge로 바뀌게 된다. practice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비해 데클러러티브 날리지에서 프로시디얼 날리지로 바뀐다고 하면 보통은 연역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유시지 베이스 러닝과 컴피티션 마들은 인덕티브한 방향으로 갑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라서 마인드맵에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냥 러프하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보통 인포메이션 프로세싱과 비슷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킬 러닝이라고 하죠. 스킬 러닝 또는 스킬 베이스 러닝.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우리가 보통 선생님한테 시범을 받고 다음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약간 디덕티브한 방식이 많고요. UCG 베이스 러닝과 컴피티션 마들은 실제 언어 사용을 하면서 학생들의 머리에 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나왔느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UCG 베이스 러닝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나왔고, 이 프랙티스와 관련된 문제,
즉 declarative procedural knowledge가 논술형 문제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둘 필요는 있겠고, 5가지 말들은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은 바로 이제 여기죠. 1장에서는 GPD Regulation Scaffolding. 그래서 Scaffolding이 Other Regulation 단계에서 있게 되고, 이것이 유효하려면 GPD 안에서 within. 근데 만약에 GPD를 넘어선다 그러면 아무리 처치를 가해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Other Regulation Scaffolding 유효하려면 within GPD, 그렇지 않고 애가 가르쳐도 모른다 그러면 beyond GP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odel, Interaction Hypothesis와 Output Hypothesis 중에 Interaction Hypothesis가 이제 더 시험에 많이 나왔고, 전에는 이 3개 Clarification Request, Confirmation Check, Comprehension Check을 구분하고 서술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Response와 Reaction to Response에서 내적 구조, Framework of Negotiation Sequence,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 아직 아웃풋 하이포시스와 관련해서 뭐 그리 중요하게 이제 3가지 펑션이랄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8년도 이전에 modified output이 pushed output이 모든 것이 modified output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제 나왔었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왜 기출 표시를 안 했냐면 이거는 이제 14년 이후에 기출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자, 1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이 What was happening in the video에서 a ball 이렇게 해서 얘가 약간 우물쭈물거리면서 말하는 거 이렇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끝에 보면 ball thrown by pitcher. 아직까지 관사가 완전히 이제 정착되진 않았지만 과정을 통해서 되게 이제 develop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develop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는 일단은 fill in the blank with 4 most appropriate word에서 이게 뭐 2단어나 3단어는 아니고 4단어니까 GPD, Journal Proximal Development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가 됩니다. 요거 within이 맞다는 것은 위에서 학습자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떤 처치를 했을 때 받아들였다, 또는 에러 트리트먼트를 할 때 업테이크가 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 within을 씁니다. 이 within이 되지 않고 만약에 선생님이 처치를 했는데도 얘가 계속해서 same 에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beyond 쓰겠죠. 물론 전치사가 괄호치게 나올 확률은 적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 좋겠고, 이 GPD라고 하는 것이 gap 또는 distance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단어는 이제 Journal Proximal Development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Scaffolded Help 나오니까 스캐폴딩이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한 단어니까.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에 이제 이런 헬프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more knowledgeable others 또는 more capable 또는 다른 원서에서는 more competent user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뭐 될 것이고, 맨 끝에 for learning to be effective, such help should be provided to a student through interaction like the teacher's utterance. 여기서는 이제 verbal guidance가 되는 거죠. verbal guidance of the teacher, 이런 것들이 GPD랄지 또는 scaffolding, 다음에 other regulation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이제 GPD, socio-cultural view가 같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어구, within his or her GPD 또는 이제 scaffolded help, teacher's utterance 또는 with more capable peers,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서 서술을 하면 이제 만점 답안이 된다. 그런 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구에서 가로치기만
정답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어구들을 잘 기억해서 몇 어구, 2개 정도만 딱 집어넣어도 키워드 있는 답안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8페이지 넘어갑니다. 2번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에서 이제 다른 문제 뒤에 보면 283페이지 12년 어세스먼트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그 문제의 2번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First, in terms of both cognitive and socio-cultural approach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cognitive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킬 러닝과 유세지 베이스 러닝, 컴피티션 마들이 있는데 다 프랙티스, 미닝풀 프랙티스를 되게 강조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컬처럴 어프로치에서 아까 나왔던 스캐폴딩, GPD, 그다음에 more competent user하고 with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거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공부를 쓰면 되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가 나왔느냐? Describe a problem 이렇게 나왔죠. Describe a problem associated with the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detail on the third person singular verb object subject verb agreement.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form focused instruction과 관련된 거죠. 문법 교육과 관련된 거. 그것의 문제점을 describe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 문제에서는 describe라는 문제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일반 영어 빼놓고는. 영교에서는 예전에는 describe가 나왔는데 describe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실제 상황을 그러니까 언어 교육에 맞춰서 키워드를 이제 제시하라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애가 막 따라한다 그러면 그 리피티션이랄지 뭐 드릴링이랄지 그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한 단어로 요약하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점인지 거기에 나오는 것을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코그니티브와 소시오 컬처럴 뷰로 키워드를 대충 이제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시오 컬처럴에서는 여기 있는 것을 긍정하는데 얘네 둘이 벌이는 이 관계성, 트리거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커그니티브에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미닝풀한 그런 기회, 시츄에이션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머리를 멘탈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문제점이니까 그것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유도가 되는 거죠. Second, in another paragraph, discuss how to apply one technique task. 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TBP에 의하면 테크닉은 교사 중심의 활동을 얘기하죠. 보통은. 태스크는 그냥 둘 다 쓸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cognitive와 social cultural view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다. Explain why the technique이 나타났는지 왜 선택했는지 이제 해봐라. 이때 당시는 이제 되게 긴 문장을 썼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고 레셔넬을 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파이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야 정답이 범위가 줄어드니까요. 여기서도 이거는 열린 문제에 속합니다. 테크닉, 태스크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테크닉이라고 했을 때는 Form Focused Instruction에 7가지 테크닉이 있지 않습니까? 인풋, 플러드부터 저쪽 딕토글로스까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태스크 이제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태스크가 이제 5가지 인포메이션 갭부터 시작해서 뒤에 오피니언 익스체인지 태스크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키워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테크닉이나 태스크는 거의 소시오 컬처럴 뷰에는 다 들어맞습니다. 일단 태스크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페어워크 아니면 그룹워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스크는 미닝 포커스잖아. 그러니까는 커그니티브에 이제 잘 적절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확실히 답이 아닌 경우에는 이 태스크나 테크닉의 경우가 둘 다 커그니티브나 소셜 컬처럴에 둘 다 맞는데 예를 들어 인풋 플러드나 인풋 이넨스먼트 같은 것들은 이 소셜 컬처럴에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랙션이 다른 것보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딕토글로스라고 볼 수 있죠. 딕토글로스 하면 일단 그룹워크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답을 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렇게 긴 문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니까 Beach Park recognized GTS problem regarding the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verb agreement after reviewing his speech sample from the performance assessment. 일단 performance assessment 중요한 키워드고요. Then Ms. Park had a conference. 이게 지금 컨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process oriented writing 이런 것들도 스캐폴딩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She found that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GT was explicitly taught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지? presentation이 되는 거죠. presentation. How to put s at the end of verb stem and then 여기 then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시퀀스라는 걸 알려줍니다. 프랙티스 그대로 나왔네. 그래서 연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없냐면 PPP, product, produce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예. Since then, GT has been exposed to the grammatical morpheme. 그러니까 얘는 일단 expose가 잘 되었는데 through reading materials but has not been given the chance to use. 여기에서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이 이제 reading과 use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practice가 input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output 관련해서는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output 관련해서는 없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되느냐? After checking on GT's knowledge, Ms. Park was convinced that he still retained grammatical knowledge. 여기 knowledge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금방 이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knowledge에는 explicit, implicit 또는 declarative, procedure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 the classroom, however, Ms. Park has observed GT making the same error 했으니까 얘가 실제로 말은 못하는데 뭔 잘하는 이거 지식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보고 declarative knowledge는 있는데 procedure 를 knowledge는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프로블럼으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같이 코그니티브로 엮어주면 시험 문제의 답이 그대로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로 바뀌기 위해서는 practice가 필요하다. 근데 얘는 practice를 했잖아요. 근데 안 한 부분이 무엇이냐? 얘를 쓰지 말고 이제 얘를 써가지고 output practice 또는 production related practice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때 항상 미사역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in a meaningful context 또는 그냥 meaningful practice 또는 in a context, in a meaningful situation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테크닉과 태스크를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이 input related니까 다분히 individualized 된 거죠. conversation 하려면 이게 쌍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단방향, one way, 이거는 이제 two way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cognitive에서 말하는 declarative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와 관련된 문제 해결,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reading only 즉 input only, reception only에서 인터액션을 주장하는 이제 conversation, speech 연결해서 답을 유도하는 것이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요. 첫 번째, the reading method through which GT learned the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 verb argument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For the following reason, 이것도 이제 보통 저는 어떤 글을 쓸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For the following reason. 그냥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idiosyncratic 한 거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쓰시면 되고 In terms of both the cognitive and the socio-cultural approach of second language learning 얘는 옵셔널하니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꼭 밝혀집니다. First, second 네, 뭐 여기 중에서 이제 요거 하나 정도는 시험 문제에 각각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면 좋겠죠. 첫 번째, from the cognitive approach,
The teaching method did not provide him with a chance to practice the forming conversation. 이제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practice가 reading에는 있는데 conversation에는 없다. 즉 학생들이 declarative knowledge를 procedural knowledge로 바꿀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쉼표 다음에 위치를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just 서술이라면 뒤에 있는 것들은 이것을 키워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describe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describe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에서 describe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키워드화 시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영규에서는요. 따라서 요거 conversation이라는 키워드를 앞에서 따와서 이것을 evidence로 요거 두 개를 쓰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안을 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provide A with B 이런 키워드를 잘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를 패러프레이징 한 것이냐면 이전 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give chances to use the forming conversation에서 이제 give를 provide로 바꾼 것이죠. 그렇죠. 주어는 그대로 놔두고 또는 이제 주어를 student로 바꿔가지고 뭐 was not, 뭐 provided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words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써도 되지만 여러분은 항상 paraphrase, summary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수거들 이런 거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썼다. Second, from the socio-cultural approach, the teaching method did not give him opportunity to interact. 그래서 아까는 여기에 이제 give chance in conversation이 있으니까 이거를 provide로 바꿨으면 그걸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로 이제 썼습니다. interact. 다음에 more competent user.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scaffolding. 셀프 레귤레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스캐폴딩이 필요한데 또는 이거 다 빼고 어더 레귤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상황 설명하고 위치 이후에 키워드를 쓰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위치 이후에 중요한 연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점수를 딴다. 요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I would suggest. 이 suggest 하라고 나왔으니까 would 쓰시고 2차 시험에서도 면접 때 이런 거 쓰시고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딕토글로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소 태스크입니다. 하나는 테크닉, 하나는 태스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커그니티브 어프로치로 딕토글로스를 집어넣고 얘는 이제 소시오 컬처럴 뷰로 직소 태스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딕토글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태스크에 비해서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 태스크에 비해서 그룹 베이스드로 일어나는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얘를 일로 가져와서 써도 거의 동일한 키워드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딕토글로스 테크닉을 딕토글로스 태스크로 시험 문제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것을 쓰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테크닉 앤 태스크를 구분하라고 이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태스크로 두 개를 써도 되고 테크닉으로 두 개를 써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렇죠? 둘 다 무방한데 그래도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form focused, 다음에 하나는 unfocused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ocused 태스크와 unfocused 태스크를 둘 다 보여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딕토글로스 말고도 딕토글로스를 여기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CR 태스크로 하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CR 태스크도 보통 보면 그룹 내에서 디스커션이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Form Focus Instruction이니까 학생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왜 CR 태스크를 뺐느냐? 앞에서 리딩과 관련해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R 태스크는
아웃풋 릴레이티드예요? 인풋 릴레이티드 태스크예요? 이거 되게 인풋 릴레이티드입니다. 그리고 로드 앨리스가 3, 4월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CR 태스크는 데클러티브 날리지를 형성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야. 프로시디얼 날리지를 위해서라면 이것 이후에 언포커스 태스크, 그냥 미닝 포커스 태스크를 통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데클러러티브 날리지가 있는 지태한테 CR 태스크를 한다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레셔네일을 그룹 워크로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실은 안 될 것은 없는 것이죠. 안 될 것은 없습니다. CR 태스크도 다 가능하고 또 뭐 아까 우리 얘기할 수 있던 인풋 프로세싱도 가능합니다. 근데 인풋 프로세싱, CR 태스크가 모두가 다 인풋 릴레이티드 태스크라서 제가 배제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웃풋과 관련해서 그라마,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이라는 테크닉은 거의 딕토글로스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중에서는 이게 지금 그룹 워크를 위한 거잖아요. 물론 뭘 컴퓨터 유저가 페어 워크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페어 워크보다는 더 많은 인재 풀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룹으로, 그러니까 페어로 일어나는 인포메이션 갭보다는 그 그룹으로 일어나는 직소 태스크가 더 적절하다. 아이들을 더 몰입하고 더 인터액턴트 릴레이션십이 일어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선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괜찮지만, 네. 그래서 딕토글로스 테크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딕토글로스 테크닉에서는 뭐 주저리 설명한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요거 이제 그룹 내에서 활동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혹시 밑에서 점수를 못 얻더라도 이걸를 통해서 소셜 컬처럴까지 다 이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했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and를 보면 and 여섯 번째 줄에 and this will lead GT to make the necessary adjustment to his mental grammar, which means declarative knowledge will be changed into procedural knowledge에서 그룹이 막 강조된 딕토글로스가 그룹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막 쓰면 저의 레셔네일이 논리적이지 못하죠. 왜냐면 커그니티브 어프로치가 나왔으니까. 위에서만 했던 데클러러티브 날리지, 프로세듀럴 날리지가 위치를 통해서 해결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구조와 거의 동일한 거죠. 그래서 쉼표 다음에 위치 문장을 사용해서 연교 키워드를 쓰는 연습을 하면 좀 안전하게 답안을 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second, the jigsaw task will be used from social cultural facilitating interaction.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핵심 요소고, 그다음에 work together 그룹이 나왔으니까 work together라는 키워드로 다시 이제 좀 넓힌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1, 2월 교재에 나왔던 일렉션 태스크를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뭐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 옵셔널 정도 되겠습니다. 꼭 하라고 했는데 예시를 뭐 이렇게 다 예시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그래도 뭐 단어 수는 되게 적어서 다 괜찮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끝에 which will make them build up self-regulation 요거 또는 by themselves, 그러니까 dismantled 또는 individually 이게 이제 그 other regulation의 결과가 되니까요. 이런 키워드를 써서 social cultural임을 얘기해주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쓰는 방식 제가 좀 한결같이 쓰고 제가 이렇게 화려한 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끊어지게 이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상기하셔서 쓰시면 군더더기 없는 그런 장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전에 특강에서 했던 3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죠. Fill in each blank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word list. 워드 리스트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GPD가 주요 키워드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스캐폴딩이 주요 키워드라서 스캐폴딩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딱 두 단어, verbal guidance와 verbal collaboration. 얘는 with teacher, verbal collaboration with peer.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 맨 끝에는 스캐폴딩이 dismantle 된다, remove 된다 해서 individually 또는 by themselves, by themselves 이런 키워드라든지 또는 independently 이런 키워드가 individually 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이 independently하고 individually 같은 키워드가 스캐폴딩에서 목표로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부사라도 가로치게 낼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스캐폴딩이 크라시엔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I 플러스 1과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시엔의 입장은 되게 패시브한 거죠. 학생들을 패시브 레시피언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소셜 컬처럴에서는 되게 액티브 파티시펀트다. 이런 키워드를 조금 알아두면 크라시엔의 그 컴프레hensible 인풋과 약간 대조가 되면서 키워드에 되게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emorize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뭐 build upon 뭐 이거는 뭐 그리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had better라는 것들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had better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다가 기억을 해내서 이제 had better를 알게 되었다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had better 뭐뭐 해도 좋다. 우리 문법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원대 갔을 때 그 교수님이 had better를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말해주면 꼭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총 맞는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had better가 실제로는 진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러는데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도 사실은 쓰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뭐가 더 많이 쓰이느냐 사실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요. 근데 뭐 제 느낌일 뿐이고 뭐 연구한 것은 어떻게 읽어본 적이 없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인다. 그런데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그 토플 강사였거든요. 토플 강사였어가지고 이제 내가 토플 이제 영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막 이렇게 이제 또 유학했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기 학생들이 제가 이제 충북에 있었는데 충북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토플 들으러 많이 오냐면 그 거기에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과생들이니까 영어는 좀 못해요. 근데 이과는 영어를 좀 못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 같은 경우 한 600점만 넘으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는 막 900점 막 넘어도 외국계 기업에 간다든지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이과생들은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걔네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 가도 영어를 많이 쓰지 않고 다 수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여기는 그러니까 좀 수업하던 도중에 그러니까 좀 재미있으라고 미국 사람들이 풍습이 이런 거 있더라고요. 했더니 제가 있던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말하고 사람들이 막 다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제가 있었던 곳이 중부에 있는 남부 쪽에 되게 고루한 지역이었어요. 제가 이제 있었던 오클라호마라고 텍사스 바로 위인데 진짜 시골이에요. 예전에 혹시 서양 그 웨스턴 무비 많이 아시는 분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그 오클라호마라서 거기에 미국의 이제 중남부는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중남부는 다 인디안 레저베이션이 엄청 많은데 아주 낙후한 곳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이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제 또 그 사람들 통해서도 알았고, 그다음에 토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신성 뭐 우주 대폭발로해서 신성이 있고 뭐 블랙홀 있고. 근데 애들은 이제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거 독해인데 이거 제가 아는 내용이면 안 읽어보고 그냥 답을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떤 애는 이제 카이스트 몇 명 있었는데 쟤는 카이스트 1등이에요 라고 이제 다른 애들이 나한테 이제 알려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되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으니까 토플이라고 해봤자 아주 그 제너럴한 그런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심리학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만약에 그런 거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체크를 하더라고. 근데 다 맞아. 뭐 이렇게. 그래서 좀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키워드 쓰면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애들 나중에 가르치실 때 너무 일반화해서 가르치지 말도록. 자, 그거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 08년도 대전 문제요. An optimal scenario for development and hence internalization. 여기 이렇게 얘기하네, internalization.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은 우리가 socio-cultural 비율을 얘기할 때 여기도 긍정을 하지만 개체 안에 있는 멘탈 프로세스도 긍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 자체로 목표가 아니죠. 이거는 뭐야? 트리거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단이란 말이지, 수단. 이걸 통해서 목표는 뭐예요? 얘가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거를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는 거야. 외부에 있는 것들은 인터 사이콜로지컬, 또는 인터 액션이고 여기서는 이너 액션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게 4다 이 말이지.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환경이 이거 GPD. 그러니까 이전의 키워드가 정답 키워드는 아니지만 이전의 키워드가 이제 나중에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근데 언제 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Only when 요거 이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Interacting with people인데 이제 people을 아까 나왔던 verbal guidance with teachers or verbal collaboration with peers 이렇게 이제 정리해두면 social cultural view를 통해서 뭔가 서술하는 것이 나왔을 때 요거 들어가면 뭐 다 정답이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internalize라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이 GPD와 관련해서는 internalization이 목표로서의 키워드구나. 그다음에 이거 또 나왔죠? In cooperation with peers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verbal collaboration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2018년 키워드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 within GPD. 이게 within이나 beyond 키워드가 뒤에 나오는 GPD와 콜로케이션을 이루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인터 액션이 트리거링이고 이너 액션이 이제 목표가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스테이지 오브 regulation이 나오는데요. It has been proposed that in the transition from interpsychological to intrapsychological activit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GPD 또는 스캐폴딩을 키워드로 하는 그 소셜 컬처럴 비유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터 사이콜로지를 이제 other regul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트라 사이콜로지컬 액티비티를 이제 셀프 regulation과 병렬적으로 연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from other regulation to complete self regulation.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by가 되겠고 얘가 목표 4가 되겠다. 그래서 두 키워드를 연결해서 잘 쓰면 시험 문제 정답이 되겠고 아까 individual과 핵심 키워드가 여기서도 이제 나가죠. independent problem solving. 결국 목표로 하는 것은 스캐폴딩이 리무브 되어서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특수한 상황 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맨 끝에 보면 in the absence of other regulation or when not responding to other regulation 선생님이 이제 잘 반응을 안 해주시거나 other regulation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나 비로소 object regulation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답을 풀기 위해서 because assistance in GPD scaffolding이라는 키워드죠. is extended as long as more persist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independently라는 키워드와 다음에 other regulation 키워드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쓰면 되겠고요. It has been metaphorically conceived as a form of scaffolding. 밑에 이제 scaffolding이 나왔으니까 여기 scaffolding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scaffolding과 비슷한 개념인 other regulation을 이제 써야만 되겠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levels of regulation에서 괄호 안에 regulation 관련된 요소가 나와야 됨을 서술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1장 문제 마쳤고요.
이제 한 문제 정도 서술형 문제가 있었는데 논술형 문제였죠. 그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교사가 주어로 나와서 이제 수업 상황을 묘사할 때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위치 이후에 키워드를 이제 마감하는 요소를 통해서 점수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좀 기억했다가 자기의 이제 언어 습관에 쓰기 습관에다가 좀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2쪽 2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